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을 위한 프로토콜 다이렉트를 주제로 강병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병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정보보대학원의 강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요, 저희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 가장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 기술인데요. 그 핵심 기술에서 상대방이 내가 인간 사용자인지, 서버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사전에 우리 회사의 서버를 접근해도 괜찮다고 허가를 준 건지 이걸 확인하는 그런 기존 기술과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그 프로토콜 다이렉트 기술을 제가 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요는 이렇고요. 제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는 저희들이 거의 에브리데이 쓰고 있고 지금 아마 쓰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락박스 보이시죠? 이전에 얼마 전부터 이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면 요 S자가 붙어요. 옛날에는 HTTP인데 HTTP다 S가 붙고 뭐 FTP 프로토콜이든지 뭐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네트워크에서 시스템과 사용자가 이렇게 연결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표준으로 사용할 때 다양한 그 약속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주고받는 건데, 그 해당 약속이 보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요? 하면 내 이름은 누구요? 그럼 당신 암호 패스워드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패스워드를 패스워드 카이스트 넘버 원 이런 패스워드 줬다고 해요. 그럼 그 패스워드를 HTTPS나 이런 시크릿으로 암호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스워드를 주고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S라는 세션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Secure Socket Layer, 그래서 SSL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데 이미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저희 서버 내가 접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그래가지고 VPN 거기 접속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VPN 하려고 그러면 VPN 서버가 먼저 SSL 레이어를 서로 핸드쉐이크를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두 채널을 인크립트 채널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당신 이름 뭐요? 당신 패스워드 뭐요? 맞으면 통과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그 현재 저희들이 믿고 사용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암호 안정성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점 결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점 결함이 만약에 그 과정에 존재한다면 이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4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하트블리드 해킹 사태라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이 암호화 통신, 기초 통신 프로토콜에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비밀 키가 공격자 손에 의해서 바로 탈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보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1부터 10까지 점수를 주는데 11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문제점이었어요. 다행히 엄청 시끄러운 다음에 이제 좀 패치되고 해서 지나갔습니다. 조용하더니 불과 1년 전에 21년 저희 카이스트도 Persecure VPN이라는 VPN을 썼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쓰는 이 VPN의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은 학교도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도 전부 VPN 네트워크로 먼저 접속을 해서 그 회사 내 공공 네트워크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과정인데, 이 VPN 서버 자체 프로토콜에 취약점이 발견돼 가지고 공격자가 인증을 하지 않고도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는 뭘까요, 과연? 이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방어는 취약점이 있어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됐냐? 됐죠. 왜냐하면은 헐브리드 여기 문제점 다 다시 패치했고 프로시큐어 VPN도 다 패치했습니다. 이 두 개로 끝이냐? 앞으로 IoT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연결된 초연결된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초연결된 시대에서 이런 네트워크 보안성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선제적인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근원적인 이슈가 뭘까? 이 근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토콜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나 공격자든 뭐 해커든 그 다음에 실제 인가된 사용자든 그 사용자가 내가 누구요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세션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채널이 인크립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언가를 보낼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내 비밀 패스워드를 여기서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아쉽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트블리드 문제는 바로 다 이 과정에 다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어 그 펄스 VPN도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이 자리까지 와야지만 그제서야 당신은 비인가된 사용자입니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배달부가 왔을 때 아니면 아파트에 그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는 아빠나 엄마가 왔을 때 아이들이 방에 있는데 엄마야 문 열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그럼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엄마 신분증 줘봐, 엄마네,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공격자라고 합시다. 공격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띵동 그랬어요. 누구세요? 아, 그럼 문 열어서 신분증 봐야지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고 신분증을 줬어요. 딱 신분증 보고 있는데 야, 너 거기 있어 하고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뭘 한 거죠? 프로토콜을 어겼어요. 프로토콜은 뭐죠?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아니면 나가야지. 근데 그 프로토콜은 누가 지키느냐?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조건 문부터 열고 하는 거예요. 집안 문을 열고. 야, 그럼 이 근본적인 그 이슈인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그냥 무조건 좀 맨 앞에 그냥 목소리 하나만 딱 들었을 때 그때 뭔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프로토콜을 또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맨 앞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통신은 어쩌죠?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비밀을 보내면 누가 쳐다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하겠다라는 걸로 먼저 이 단계에 오기 전에 이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해당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토콜에는 맨 처음 시작하는 헬로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이 헬로 프로토콜 단계에서 공격자인지 아니면 인가된 사용자인지를 구별을 하도록 해보자라는 게 다이얼렉트예요. 다이얼렉트가 영어로 그 방언이거든요. 방언. 그래서 방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그 성경 그 얘기에 보면 쉬볼레스라는 말을 이렇게 발음을 잘한 놈하고 못한 놈하고 구별하는 그런 예화도 나와요. 그렇듯이 그 누가 문 열어줘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아니면 아빠 목소리인지 아이는 알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그게 일종의 다이얼렉트라는 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헬로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그 헬로 메시지가 뭔가 나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만들어주는데 그 다이얼렉트 메시지가 누구나에게 공개가 돼도 괜찮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챌린지죠. 간단하면서도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허된 기술인데요. 모든 메시지에는 이렇게 헤더가 들어갑니다. 헤더는 공동 표준이에요. 그리고 헤더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요 헤더는 모든 그 메시지의 맨 앞에 들어가고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그 공공의 메시지예요. 퍼블릭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을 넣는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이 세션 아이디 같은 영역에다가 저희들 클라이언트가 비밀 키를 가지고 있다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랜덤 값을 넣습니다. 이거를 저희 용어로는 뭐 hashed mac 해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거는 뭐 그 나중에 저희 그 기술적으로 이제 암호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받는 쪽에서 상대방이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정도의 사이즈만 가지고는 그 암호화의 비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비도라고 하면은 요 필드가 뭐 5자리면 공격자도 가능한 모든 숫자의 5자리를 다 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28비트니 뭐 좀 비트 수가 커야지 공격자가 유의미한 공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를 늘리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그 아이디어를 썼냐면 이렇게 사이퍼 스위트 해가지고 내가 당신과 그 가능한 이런 그 통신 기술이 암호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가능한 암호 통신 기술을 A, B, C, D, E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걸 줄 때 보통은 알파벳 순서로 그냥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일부러 셔플링을 해요. 그래서 A, B, C, D로 늘 주질 않고 제가 보내는 헬로는 B, D, A, C 형태로 줘요. 그러면은 이게 엄마가 헬로를 한 건지 다른 사람이 헬로를 한 건지는 받는 쪽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기술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얘를 또 리플레이하거나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리플레이를 막는데 또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돼 있고요. 그런 해당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들 때 가장 큰 목표는 이렇게 왜 열심히 새로 안 만들고 이런 걸 활용을 했나, 공공 헤더 필드를 기존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얘는 기존 프로토콜과의 그 호환성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제가 전 세계 모든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은 두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만들어줘도 헤더 필드는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헤더 필드에 공동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라 라는 게 저희의 그 필라소피입니다. 저희의 철학이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현존 모든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적용이 된 거는, 적용이 된 거를 보낸 사람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요 밑에까지 다 진행을 해서 그제서야 당신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가된 사용자 중에 누군가가 신분증을 내미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 다 뭐라고 하면 그 다이얼렉트 방언을 말하는 그 사용자는 전부 다 내가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라이트를 주는 거죠. 여기를 통과를 하면. 그 외의 모든 상황에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드랍하면 됩니다. 반응조차 안 해요. 가장 안전한 게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를 누가 모르는 게 낫잖아요. 애가 누구세요? 하면은 집안에 애가 있구나 알면은 다른 공격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 액션을 취할 건지 말 건지를 할 때가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헬로를 기존의 프로토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맨 앞단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공격자인 경우, 그러니까 공격자나 아니면은 사용자 사전에
기기에 사전 다이렉트 키가 적용이 안 된 경우 다 드랍하고 된 경우만 일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전에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 이게 지금 취약점 발견된 거거든요. 이런 취약점들이 있어도 이러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펄스 시큐어 VPN 사태가 걱정되고 헐플리 사태가 걱정됐던 건 공격자가 바로 요 단계에서 공격자가 다 터졌기 때문에, 물론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공격자가 산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격자면 공격이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이미 사용자 기기에 사전 다이렉트 키를 적용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전 다이렉트 키를 적용을 하려면 그 회사에 물리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제 기계를 놓고 거기 받아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시큐리티가요. 저희 보안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시큐리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큐리티는 피지컬 시큐리티에 근접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지컬 시큐리티는 우리가 자기가 안전하게 스스로 보호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스케일이 없습니다. 대규모로 확대가 안 돼요. 얘 스케일 생성될 수가 없어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취약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초연결 시대에 IoT니 냉장고도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도 바로 결제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원격 근무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털린 일도 있고 생겼잖아요. 또 원격 의료인데 원격 의료 중에서도 그 리모트 너싱, 그 너스가 요즘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화면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리모트로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안 노인들 둘러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지금처럼 패스워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면 공격자가 뚫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기기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죠? 간호사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가된 간호사. 그 둘이 페어해가지고 한번 놔두면 그 두 개를 뚫으려면 실질적으로 그 기기를 훔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도 쓸 수 있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글이나 이런 여러 HTTP 옛날 네이버 서치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HTTP만 썼어요. 근데 요즘 S자가 다 붙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이 타입하는 서치 워드, 서치 워드가 개인정보를 위배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못 쳐다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암호는 계속해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종단 암호는 전부 다 적용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IoT 띵 디바이스여도 최소 그 암호 기술은 집어넣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토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버 사이드에서 이쪽 클라이언트 헬로가 적용이 된 기기와 아닌 기기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바로 다양한 현존 앞으로는 모든 통신 프로토콜에 잠재된 취약점 개념까지 다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겠다.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모든 프로토콜을 개발해 사용하는 곳은 다 가능하고요. 장비 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인가된 기기만 할 수 있고요. 원격 근무나 원격 현장 참여, 이게 이제 굴러다니는 겁니다. 이게 리모틀리 컨트롤되고,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나 너싱,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가된 디바이스의 사전 디바이스 접근 제어, 이런 데 전부 활용이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